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밥을 제때 먹지 못하거나 조금만 활동해도 갑자기 혈당이 푹 내려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네?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지?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 이전만큼 민감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식사량이 적거나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또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두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고가 작아지니까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아두는 힘도 덜해지고 조금만 공복이 길어져도 혈당이 떨어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혈당이 쉽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공복에 물 한두 컵만 잘 마셔도 저혈당 오는 게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급하게 쓰게 되는데 이때 혈당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몸이 유난히 지치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저혈당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니어분들에게 저혈당이 자주 오는 이유는 식사 간격 불규칙, 약물 영향, 근육량 감소, 수분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인슐린 반응 감소 이 6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간식을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혈당은 갑자기 훅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미리 보내주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만 잘 알아두셔도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데 저혈당 신호일 때가 많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가벼운 어지럼이에요. 갑자기 눈앞이 살짝 빙 도는 느낌, 잠깐 중심을 못 잡겠는 느낌이 들면 혈당이 떨어지려나? 하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덥지도 않은데 손바닥이나 이마가 축축해지면 몸이 혈당을 올리려고 애쓰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손 떨림이죠. 뭔가 잡으려고 할 때 손끝이 덜덜 떨리거나 글씨 쓸 때 자꾸 삐뚤빼뚤해지는 느낌이 오면 혈당이 이미 꽤 내려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빨리 간단한 간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갑자기 확 밀려오는 피곤함이에요. 방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저혈당 신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대화가 잘 안 이어지고 집중이 안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신호는 속이 울렁거리거나 배가 살짝 아픈 느낌이에요. 저혈당이 오면 위장이 예민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속 불편함도 저혈당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변화도 나타나요. 갑자기 짜증이 조금 더 난다든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는 본인이 짜증이 늘었다기보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보통 23개가 동시에 온다는 점이에요. 어지럽고 손도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 그럼 이미 저혈당이 시작된 상태예요. 이럴 때 무리해서 움직이거나 참다 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오면 내가 지금 저혈당이 온 걸까? 하고 의심하고 바로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3번에서 어떤 간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줄게요. 저혈당이 오면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면서도 오래 유지시켜주는 음식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집에 두고 먹기 편한 간식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빠르면서도 칼륨, 섬유질이 있어 혈당을 올린 뒤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 바나나 반 개만 먹어도 금방 힘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사진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시니어분들이 소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오렌지 주스 또는 100% 과일 주스입니다. 저혈당 응급대처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120ml 정도의 과일 주스예요. 설탕이 아니라 과일 자체의 당이라 흡수가 빠르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주스 한두 모금만 마셔도 식은땀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크래커나 식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집에서 제일 구하기 쉽죠. 이건 단순히 빨리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잼이나 꿀을 아주 소량 더하면 효과가 더 빨라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혈당이 너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서 23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바로 건포도와 같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살구, 말린 크랜베리처럼 말린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도 들고 다니기 좋아요. 해외 이미지 사이트에서도 예쁘게 찍힌 사진이 많아서 시니어 콘텐츠 이미지로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한 줌만 먹어도 당이 금방 올라오는 편이라 외출 시 챙겨두기 좋아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특히 플레인 요구르트보다 과일이 조금 들어간 요구르트가 더 빨라요. 단순당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후에 다시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잡아줍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고 소화도 부드러워서 시니어분들이 저혈당 대처용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 간식을 먹는 건 단순히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만 챙기면 위험한 상황을 금방 안정시킬 수 있고 반대로 타이밍을 놓치면 혈당이 더 떨어져서 앉아있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저혈당 신호가 왔다 싶으면 바로 드셔야 해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갑자기 기운이 싹 빠질 때 조금만 더 참아볼까 하면 안 돼요. 시니어분들은 혈당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신호가 느껴지는 즉시 간식 한두 입이라도 먹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양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혈당이 오면 무서워서 과하게 드세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은 당 15지 정도를 먼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반 개, 오렌지 주스 반 컵, 건포도 한 작은 주먹이면 딱 이 정도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는 15분 정도 기다려 보는 게 중요해요. 15분 동안 몸이 그걸 흡수하면서 혈당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이 시간 안에 어지럼증이나 떨림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15분이 지나도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다. 그럼 한 번 더 15지만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이걸 흔히 15-15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저혈당 대처용 간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천천히 오래가는 음식을 조금 더 먹어줘야 혈당이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빵 한 조각, 삶은 계란, 치즈 한 조각 같은 게 좋아요. 이런 음식이 혈당을 오래 안정시켜줘서 다음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운동 전에는 절대 빈속으로 하지 말기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산책 나가기 전에 속이 너무 비어 있으면 운동하면서 혈당이 더 깊게 떨어질 수 있어요. 산책 나가기 전 바나나 한 조각이나 크래커 한두 개만 먹어도 저혈당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쉽게 떨어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 신호가 약해져서 목이 안 말라도 물을 잘 안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잘 오는 분들은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호 오면 바로 먹기 15지만 먹기. 15분 기다리기 부족하면 한 번 더 이후 천천히 오래가는 음식 추가.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저혈당 때문에 위험해지는 상황을 거의 막을 수 있어요. 저혈당은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 더 자주 겪어요. 약이나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더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서 평소에 대비를 잘해 두셔야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뇨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 참지 마세요입니다. 저혈당 신호가 오는데도 일 보느라 귀찮아서 혹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당이 더 빨리 떨어지고 회복도 훨씬 더딥니다. 그래서 손떨림, 식은땀, 어지럼이 오면 바로 간식 한두 입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에요. 저혈당이 오면 몸이 본능적으로 단 음식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빵, 초콜릿, 과자 같은 걸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당 15지입니다. 바나나 반 개, 주스 반 컵, 건포도 한 주먹이면 딱 이 정도예요. 세 번째는 운동 전후 관리입니다. 당뇨약을 먹는 분들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만 해도 혈당이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속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크래커 한두 개, 바나나 한 조각만 먹어도 운동 중 저혈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끝난 뒤에도 간단한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했으니까 더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 혈당 떨어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번째는 약과 식사 간격을 꼭 지키는 것이에요. 식사를 늦게 하거나 건너뛰면 당뇨약이나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낮춰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침 거르지 않기, 약 먹는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만약 일정이 바뀌어서 식사를 늦게 해야 할 상황이면 미리 간단한 간식을 조금 드셔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밤 시간대 저혈당 주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자다가 식은땀 나고 갑자기 깨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야간 저혈당일 확률이 높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 정도만 먹어도 야간 저혈당이 크게 줄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대비예요. 혼자 집에 계신 시간이 많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주머니나 침대 머리맡에 저혈당 대처용 간식을 항상 두는 게 좋아요. 바나나칩, 건포도, 작은 주스팩 같은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저혈당이 자주 온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신호 즉시 섭취, 과식 피하기, 운동 전후 관리, 식사약 시간 지키기, 야간 저혈당 대비, 혼자 있을 때 비상 간식 준비. 이 6가지가 핵심이에요. 저혈당이라는 게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몸이 금방 지치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이 떨어지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만 갖춰도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지럽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 손이 떨린다 이런 신호가 오면 내가 지금 저혈당이 오려나? 하고 한번 의심만 해도 상황이 훨씬 나아집니다. 이걸 나이 탓, 피곤함 탓으로 넘기면 늦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비 간식 하나 챙겨놓는 습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집 밖에 나갈 때는 가방 안에 바나나, 건포도 한 봉, 작은 주스팩 하나만 넣어도 마음이 훨씬 든든해지죠.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 빠질 때 다행이다 하고 바로 꺼내 드시면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와도 가볍게 넘어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간격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아침을 거르면 저혈당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배가 안 고프더라도 빵 한 조각, 과일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빈속으로 운동하지 마시고 간단한 간식 챙겨 드신 뒤에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에게 내가 가끔 저혈당이 와 하고 말해두면 혹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혹은 혼자 계실 때는 침대 머리맡이나 거실 테이블에 저혈당 대처용 간식을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저혈당은 한번 알고 대비해 두기만 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한 간식들과 대처법만 잘 기억해 두셔도 갑자기 힘 빠지고 어지러운 상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미리미리 챙겨서 더 건강하고 안정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